안녕하세요, 축질이 아스날 팬입니다. 어제 아스날과 브라이튼과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재개 후 아스날로서는 두 번째 경기였는데 브라이튼한테 2대1로 아쉽게 역전패하면서 재개 후 스타트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브라이튼전 중심으로 아스날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분석과 이제 앞으로 아스날이 보강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르테타 감독의 전술적인 움직임이 조금은 미숙한 부분이 조금 있었지 않았나. 경기 시작 전 라인업을 살펴보면 포메이션이 4-4-2로 소개가 됐었는데요. 근데 실제 경기에서 보면은 3백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콜라시나츠와 홀딩 그리고 무스타피가 3백을 형성하면서 베에린은 한 칸 더 위로 전진해서 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카와 베에린이 중앙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바메양과 페페가 좌우로 넓게 벌리는 형태였는데요. 사카랑 오바메양은 스위칭을 자주 했습니다. 사카가 조금 더 중앙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오바메양이 중앙으로 파고드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베에리는 좀 더 하프 스페이스 측면에 계속 위치하면서 페페와 수비진을 이어주는 역할을 좀 하면서 페페한테 공간을 많이 내주고 공을 연결해주는 역할이었습니다. 이런 전술적인 공격 흐름 자체가 중앙을 삭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중원에 있는 기행두지와 세바요스를 거치지 않고 측면으로만 베에린, 페페, 사카, 오바메양 그쪽으로 공격이 이루어지면서 거의 중앙에서는 공이 돌지 않고 오른쪽에 있는 무스타피에서 바로 페페로 가거나 베에린을 거쳐서 페페로 가거나 좌측에 있는 콜라시나츠가 바로 오바메양으로 가거나 아니면 사카를 거쳐서 오바메양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측면 위주로 공격이 이루어졌고요. 오바메양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 있다가 중앙으로 파고 들어오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라카제트랑 연계를 하면서 좋은 모습을 몇 차례 만들었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측면을 중심으로 공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조금 제가 미숙하다고 보였던 게 왼쪽 측면에는 콜라시나츠, 사카, 오바메양 3명의 선수가 위치하게 되고 우측에는 무스타피, 베에린, 페페 이렇게 3명의 선수가 위치하게 되는데 이 공간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패스가 다이렉트로 들어가고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면서 조그마한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전진을 하는 플레이가 보여줘야 되는데 이 3명의 선수가 자꾸 엉키는 모습, 딜레이가 생기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이게 조금 이런 식으로 공격 운영이 되는 것에 조금 미숙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공격진에서 다양성이 확보가 됐다는 것인데요. 오바메양이 좌측에 위치하다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라카제트랑 연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그 연계에서 좋은 모습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찬스가 몇 번 나왔었고요. 우측에서는 페페가 선제골을 넣었던 것처럼 페페 혼자서 이제 뭔가를 만들어내는 장면들이 여러 차례 나왔고 좌측에서 있는 사카 역시 어떤 때는 이제 오바메양과 스위칭을 해서 좌측 측면을 파고 들어가는 움직임 혹은 오바메양이 좌측 측면에 더 위치하고 사카가 중앙으로 파고 들어오면서 오른발 슈팅으로 골대를 맞추는 장면도 보여주면서 이게 좌우 측면에서 다양한 옵션으로 공격적인 그림을 만들어내는 부분은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약간 라카제트가 해줘야 하는 역할이 보였던 것 같은데요. 리버풀의 피르미누가 사네랑 살라를 살려주는 것처럼 라카제트가 피르미누 역할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지루가 했던 것처럼 연계를 해주면서 좌우 측면의 공격력이 우수한 오바메양과 페페의 찬스를 좀 만들어주는 역할을 집중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스날에는 이제 카리스마가 너무 부족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브라이튼 선수들은 이제 시종일관 아스날을 좀 공격적으로 상대를 하더라고요. 비수마 선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약간 거칠게 플레이하면서 아스날 선수들이 마음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데 집중을 한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가 아스날은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옛날에는 이제 비에이라나 마틴 키언 같은 선수들이 카리스마를 보여줬었는데 그 세대 이후로는 최근에는 사실 그렇다 할 만한 선수들이 없어서 거칠게 나오지 않나. 팀들이 벵거 시절부터 해서 아스날을 상대할 때는 조금 공격적으로 압박을 하고 억눌러줘야 하는 게 국룰이었는데요. 아직도 그걸 깨지 못하고 조금 카리스마 있는 선수가 부족하다는 게 그렇게 막 브라이튼 선수들이 들이받는데도 항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게 조금 주행두지 선수만이 거칠게 조금 빡세게 붙는 게 좀 아쉬워 보였습니다. 비수마한테도 조금은 어떤 그런 한마디 정도는 필요했었던 것 같은데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조금 더 브라이튼 선수들이 그 심판의 성향까지도 이용하면서 좀 더 거칠게 몰아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스날에는 조금 더 카리스마 있는 선수가 나와서 팀 전체를 좀 리딩하고 좀 주눅 들지 않게 조금 멘탈적으로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필요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래도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수비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마리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을 하게 됐는데요. 거기다가 다비드 루이스도 퇴장을 당하면서 아스날 수비진이 거의 지금 붕괴에 가깝다는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힘든 상황인데, 사실 어제 경기에서는 상대가 브라이튼이었기 때문에 주도권을 거의 아스날이 가지고 가면서 수비진의 어떤 활약을 보기가 좀 힘들었는데, 무스타피랑 홀딩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긴 하지만, 무스타피가 여전히 조금 돌진하는 수비, 홀딩이 약간 느린 스피드로 인한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브라이튼이 역전골 넣은 장면은 한마디로 아스날 수비가 전혀 대응을 할 수 없는 좋은 공격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센터백에서 빌드업을 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다비드 루이스도 없었고 마리 선수도 부상으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중원을 조금 생략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중원에서 이제 패스를 유기적으로 받아서 연결할 수 있는 빌드업을 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측면으로 선수들을 보내서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통해서 측면으로 경기를 풀어나가고자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가장 시급해 보이는 것은 수비진이라고 보입니다. 공격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다양성을 가지고 이제 가능성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수비진 같은 경우에는 어제 브라이튼 경기에서는 사실 그렇게 많은 실수나 뭔가를 보이진 않았었지만 공격진에 비해서 무게감이 떨어지고 불안한 게 사실이니까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이 다가오는데 가장 시급한 건 역시 수비진 보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크라티스는 예전에 저희가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전형적으로 이게 의지는 충만한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선수죠. 88년생이라 나이가 조금 들어서 그런지 한창 때보다 조금 폼이 떨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이게 경기를 보면 올 시즌에 코로나로 중단되기 전에 경기들을 살펴보면 실수가 자주 나오고 굉장히 불안해요. 그리고 본인이 어떤 과도한 의지나 그런 투쟁심 때문에 불필요한 트러블도 만들고 그러거든요. 소크라티스는 그리스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 조만간. 이번 여름 시장에 정리가 필요한 선수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선수는 무스타피인데요. 이번 시즌 첼시전에서 너무 못하고 난 다음에 조금 갱생을 해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어제 경기에도 어김없이 조금 앞으로 튀어나가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생각하지 않고 1차원적인 수비, 기다리는 수비보다는 공격적인 수비를 보여주면서 불안한 모습을 조금 보여주었었는데요. 이런 성향 때문에 무스타피와 센터백 조합을 할 때는 무조건 뒤를 커버해 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비드 루이스와 무스타피가 같이 선발 출전하면 진짜 호러쇼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이제 빌드업에 관여를 하는 센터백들이 전진하는 성향이 있다는 걸 감안하면 그때부터 무스타피 기용이 되게 애매해집니다. 왜냐면 뒷공간 커버를 해줘야 되는 선수가 필요한데, 무스타피는 같이 나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빌드업 하는 선수가 들어오게 되면 무스타피를 기용하는 게 아르테타 감독으로서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무스타피가 지금 그래도 아스날 수비진에서는 잘 하는 편이긴 한데 조금은 불안한 모습이 있다라고 평가하겠습니다. 다음 다비드 루이스인데, 다비드 루이스는 이제는 가야 되지 않을까. 코로나로 중단되기 전부터 해서 너무 불안한 모습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게 속도가 느리니까 선수를 따라가질 못해서 손으로 잡아채서 레드카드를 받는다던가 페널티킥을 받는다던가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물론 롱패스가 좋아서 그런 한방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조금 이제는 프리미어리그의 템포를 따라가기엔 너무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좀 정리를 했으면 하는 선수입니다. 그다음 로폴딩인데요. 로폴딩이 폼이 좋았을 때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장기 부상으로 인한 폼 떨어지는 게 회복이 되지 않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 선수는 무스타피처럼 튀어나가는 스타일은 아니고 뒤에서 커버를 해주고 안정적으로 수비를 하는 스타일인데, 폼 자체가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 조금 더 폼을 올리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옛날에 보여줬었던 좋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그리고 파블로 마리 선수인데요. 영입된 지도 얼마 안 됐지만 조금 기대를 해보고 있던 선수였습니다. 희귀한 왼발 센터백이라 왼발로 이제 빌드업을 해줄 수 있는 선수인데요. 맨시티전에서 좀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 아웃이 예상되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도 이 왼발 센터백이라는 희소성이랑 몇 경기 안 되지만 보여줬었던 안정감 때문에 조금 데리고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리 선수는 빨리 부상에서 회복해서 제폼을 찾는 것이 필요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칼럼 체인버스 선수인데요. 센터백이 주 포지션이면서 우측 라이트백과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뛸 수 있는 선수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라이트백으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센터백도 뛰고, 임대 가서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포텐을 좀 터뜨렸던 선수입니다. 근데 이게 아스날 와서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사용을 하지 않더라고요. 이 선수도 안정적인 선수긴 한데 이 선수가 굉장히 좀 느립니다. 근데 그래서 아스날 입장에서는 아스날 팀 자체가 조금 라인을 올려서 주도권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뒷공간을 커버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 선수가.
그래서 약간 선발을 좀 밀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선수가 아스날에 온 지 좀 됐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기용을 못 받는 상황이라, 주전으로 올라서지 못한 상황이라 이번에 정리할 때 빨리 좀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 아스날의 총 센터백 자원 6명을 알아봤는데요. 쓸만한 선수가 없다. 무스타피가 지금 좋은 모습을 그나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굉장히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고 좀 폼이 안 좋고 또 노쇠화됐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자원은 6명으로 많지만 이게 쓸만한 선수가 없는 게 현실이고요. 살리바 선수가 이제 여름에 오게 되는데, 살리바 선수를 포함해서 조금 수비진의 개편이 필요하지 않나, 보강이 정말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런 수비진으로는 지금 다음 시즌도 챔피언스 리그는 좀 힘들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스날 수비진 개선의 해답은 바로 김민재 선수에 있다고 봅니다. 김민재 선수가 지금 프리미어리그랑 굉장히 이적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스날도 나왔었거든요. 포르투나 에버튼만큼 진하진 않지만 아스날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 아스날 입장에서 김민재 선수가 왜 해답이 되냐면, 먼저 첫 번째로 살리바와 콤비를 맞출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살리바 선수가 안정적으로 뒷공간 커버해주는 스타일이거든요. 김민재 선수는 자기가 막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 수비 라인을 깨고 앞으로 나가서 상대를 저지하는 약간 공격적인 수비수죠.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앞쪽까지 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와 호흡을 맞출 콤비는 무조건 뒤에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나가게 되면 그 뒷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살리바 선수가 저는 이제 상성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면 롭 홀딩 선수나. 김민재 선수가 들어온다면 차기 시즌에 아마 그래도 주전급으로 활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살리바 선수랑 같이 콤비를 맞춰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첫 번째로 그런 기대감을 김민재 선수를 뽑아야 하는 이유로 꼽았고요. 피지컬이 일단 좋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190cm거든요. 프리미어리그 공격수들을 잘 막아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프리미어리그는 피지컬이 중요한 리그잖아요. 몸싸움도 거칠고 또 템포도 빠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김민재 선수가 외형적인 피지컬도 좋은데다가 이제 스피드도 빠른 편이고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상대 수비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제 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정료입니다. 아스날 돈이 없잖아요. 뭐 없다기보단 투자를 안 하는 거죠. 주로 노리고 있었던 주 타겟이었던 우파메카노는 거의 한 김민재 선수보다 4배 정도 비쌉니다. 김민재 선수가 약 170억 정도 시장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 우파메카노는 그의 한 4배 정도 되는 금액이고요. 물론 유럽에서 보여준 그런 퀄리티가 있지만 아스날 입장에서는 돈을 아껴야 하는 상황이고, 또 토마스 파티까지 이제 영입을 추진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김민재 영입을 통해서 조금 더 경제적으로 수비진 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퀄리티가 없는 것도 아니고, 물론 유럽에서 검증을 받은 건 아니지만 김민재 선수 정도면 기대를 걸어봐도 되지 않을까, 조금 더 가성비 있게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 정도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도에 따르면 우파메카노가 챔스 진출하는 팀에 가고 싶다고 합니다. 아스날 입장에서는 좀 더 힘들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김민재처럼 좀 가성비 있는 선수를 선택해서 토마스 파티의 딜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아스날의 브라이튼전 리뷰와 함께 아스날이 필요한 부분을 조금 이야기해봤는데요. 올 시즌 마감할 때까지 아스날이 과연, 챔스는 사실 저는 지금 정말 기대도 안 하게 됐고 유로파도 정말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아스날이 유로파도 안 가는 게 차라리 낫다, 유로파 갈 바에 그냥 가지 말고 시즌을 그냥 통으로 리그만 소화해서 챔스 진출을 노리자라는 분도 많은데, 제 생각에는 이게 리그에 집중하더라도 좀 챔스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최근에는 강팀도 많아졌고, 최근에 뉴캐슬도 그렇고 에버튼도 그렇고 울버햄튼에 셰필드까지 굉장히 강팀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스날은 점점 더 조금 중위권 팀으로 추락하고 있는 느낌인데요. 유로파까지라도 진출하기 위해서는 맨시티전과 브라이튼전에서 보여줬던 부족한 부분들의 개선이 시급하고, 또 아르테타의 전술이 좀 더 녹아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재개 후 2경기 모두 졌지만 어느 정도 공격진에서는 가능성을 좀 봤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순위로 리그를 마감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아스날 팬분들 이 2경기 때문에 많이 심란하시고 좀 그러실 텐데 좀 힘내시고 다음 경기 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